포식자들이 사냥감을 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포식자들을 역관광하는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약자를 응원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순간들을 함께 보시죠.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코모도 왕도마뱀이 갑자기 먹이를 뱉어내기 시작해. 뒤에 파도를 보면 역재생은 아니야. 저 코모도 왕도마뱀은 왜 먹이를 뱉어내는 걸까?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먹이가 전기뱀장어였기 때문이라고 말해. 코모도 왕도마뱀이 먹이를 삼키는 순간 엄청난 전류로 마비시켰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땐 전기뱀장어가 아니라 곰치인 것 같아 보여. 애초에 전기뱀장어는 저렇게 삼키기도 전에 코모도 왕도마뱀이 감전되어야 하거든. 그럼 곰치를 뱉은 이유는 뭘까? 곰치의 점액질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돼서 다시 뱉은 걸로 보여. 그렇다면 전기뱀장어를 먹으려다 봉변을 당한 동물은 없을까? 이 영상 한번 봐봐. 늪지대의 왕악어가 통통한 장어를 한 입에 꽉 쥐어. 그 순간 엄청난 전류로 인해 악어의 온 몸이 부르르 떨리며 마비되고 말아.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전기뱀장어는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생체 전류를 만들어내는 물고기야. 그래서 실제로 저 전기뱀장어에게 당하는 악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 나한테 전기 충격기 그만 쏴. 악어뿐만 아니라 최대 859V의 전압을 만들 수 있어서 현지인들도 잠재우는 자, 죽음을 부르는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 이 전기뱀장어는 내장이 거의 머리 쪽에 쏠려 있어. 나머지 몸통은 전기 생산 근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전기 장어를 양식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친환경적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사람이 쓰는 전기로 활용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해. 계속해서 일정하게 전기가 생산돼야 하잖아. 그런데 전기뱀장어는 순간적으로 고전압의 전기를 생산하거든. 마치 비 오는 날 내리치는 천둥 번개처럼 말이야. 심지어 전기를 내뿜을 때마다 전기가 점점 약해지거든. 뭐 돈 많은 사람이 전기뱀장어 수천 마리를 모아서 발전소로 만들면 가능할지도 몰라. 물론 사료값이 더 나가겠지만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멧돼지 한 마리가 요염한 자세로 코뿔소의 밥을 훔쳐먹고 있어. 코뿔소는 밥 뺏어 먹으려는 멧돼지들에게 눈빛을 보내. 바로 그때 멧돼지 한 마리가 밥으로 달려들어. 그 순간 코뿔소 힘이 정말 엄청나. 목에 힘 살짝 줬는데 저 무거운 멧돼지를 로켓처럼 발사시켜버리잖아. 저 요염한 멧돼지처럼 코뿔소 몰래 먹었어야 됐어. 대놓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거대한 아나콘다 한 마리가 무언가를 뱉어내고 있어. 뱀이 집어삼킨 저 생명체의 정체는 뭘까? 태국의 한 작은 마을, 집 싱크대에서 숨어있던 거대한 아나콘다가 발견돼. 가족들은 곧장 경찰들을 불러. 아나콘다의 배가 잔뜩 불러 있었거든. 충격적인 건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마침 실종됐었던 때였어. 구조대는 아나콘다를 제압한 뒤 고양이를 토해내게 만든 거야. 결국 고양이는 소화되기 전에 아나콘다 뱃속에서 꺼내질 수 있었어. 너무 징그러워. 그래서 저 고양이는 살았어, 죽었어? 정말 놀랍게도 고양이는 얼마 뒤 정신을 차렸다고 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살찐 것만 봐도 가족들의 사랑을 잔뜩 받은 게 분명해 보여. 이걸 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고양이라고 말하기도 했어. 뱀은 상대를 잘못 골라서 인간들에 의해 다시 토해졌지만 말이야. 수많은 하이에나 떼가 암사자 한 마리를 물어뜯고 있어. 하이에나들도 생각보다 덩치가 커서 저렇게 떼로 덤비면 아무리 사자라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아.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암사자 무리가 달려와 하이에나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내. 단 4마리의 등장으로 하이에나 수십 마리를 몰아낸 거야. 야생에서 만약 암사자 프라이드 중 한 마리를 공격한다면 그 구성원들 모두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오늘의 교훈. 항상 백업을 준비하자 꿀. 맞아. 특히 사자들은 고양이과 동물 중 최강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어 살잖아. 한 마리가 있다면 그 근처는 이미 포위됐을 수도 있어. 일부 사람들은 수사자의 경우는 한 마리만 있어도 하이에나 무리가 전부 도망갔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 왜 사자가 동물의 왕인지 잘 알 것 같다 꿀. 2015년 6월 19일 마당에서 키우던 새끼 토끼가 검은 뱀에 의해 휘감겨 있어. 바로 그 순간 자리를 비운 어미 토끼가 나타나 뱀과 혈투를 벌여. 다시 잡아당기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럼 새끼 토끼들은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새끼 토끼 한 마리는 이미 죽은 것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 물론 놀라서 기절한 상태일 수도 있어. 그런데 확실한 건 새끼 토끼 한 마리가 살아서 탈출한 모습이 잡혔다는 거야. 다행히 어미가 한 마리의 새끼 토끼라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꿀. 근데 뱀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잡아먹는 거 보고 싶었는데 까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자 2마리가 작은 생명체 하나를 마구 쫓고 있어. 지식돼지 영상을 자주 본 꿀꿀이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저 동물의 이름은 벌꾸로소리야. 벌꾸로소리는 동물계의 건달이라고 불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사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벌꾸로소리는 쫄지 않고 사자들에게 으르렁거려. 저 작은 덩치로 사자 3마리를 상대해. 심지어 수사자는 이미 벌꾸로소리를 상대하는 걸 포기했어. 벌꾸로소리가 계속 저항하자 암사자들도 그를 사냥하는 걸 포기해. 벌꾸로소리는 유유히 자리를 떠 사자들의 사냥을 실패하게 만들어. 물론 작정하고 공격하면 벌꾸로소리도 잡아먹히고 말아. 그러나 저 사자들도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벌꾸로소리가 워낙 사납기 때문이야.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거든. 거기다 체급 대비 근력이 포유류 중 가장 뛰어나. 난폭한 것도 모자라 사자 하이에나들에게 막 덤비기도 해. 실제로 벌꾸로소리에게 덤볐다 큰 코 다친 맹수들도 많아. 당나귀 한 마리가 낙타를 미친 듯이 쫓아다녀. 낙타는 귀찮아 하며 자리를 피하려 해. 그러나 당나귀는 포기하지 않고 낙태에게 들이대. 그 순간 낙타는 당나귀의 등을 콱 하고 물어버려. 당나귀는 질질 끌려다니며 당황한 듯 등을 보여. 눈치 좀 보다 낙타 곁을 떠나. 자세히 보면 당나귀 등이 부러진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자주 타고 다니고 짐도 옮겨줘서 착해 보이지만 낙타도 한 성과라는 동물로 유명해. 특히 낙타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으면 낙타의 눈을 가려. 그리고 주인이 입고 있던 옷을 낙타에게 벗어줘. 이후 주인은 숨고 입던 옷을 던져주면 낙타는 주인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밟기 시작해. 화가 풀릴 때까지 밟는다고 해. 화가 다 풀리면 다시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거야. 사막에서 자동차 바퀴는 모래에 파묻히고 말은 더위를 견디지 못해. 여전히 오늘날에도 낙타는 사막의 유일한 이동수단으로 남아있어. 아프리카의 늦은 밤 성체 코끼리와 코뿔소가 눈싸움을 하고 있어. 원래 대부분의 동물들은 성체 코끼리에게 덤빌 생각을 하지 않거든. 그런데 종종 저런 간이 부은 수컷 코뿔소들이 코끼리들에게 덤비기도 해. 코끼리는 포스를 풍기며 코뿔소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바로 그 순간 코뿔소는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코끼리에게 뿔을 들이밀어. 아까 봤듯이 코뿔소에게 한번 치이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잖아. 놀랍게도 코끼리는 백스텝으로 코뿔소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 이후에도 코끼리는 천천히 다가가며 코뿔소의 움직임을 살펴. 실제로 코끼리는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싸울 때도 영리하게 싸우거든. 코뿔소는 당황한 듯 뒤로 서서히 물러나. 바로 그때 코뿔소는 뿔을 들이밀며 기습 공격을 해. 코끼리는 또 피한 뒤 상하로 코뿔소를 때려 눕히기 시작해. 아무리 2톤짜리 코뿔소라도 코끼리의 힘 앞에선 그저 작은 동물일 뿐이야. 코뿔소는 그제서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코뿔소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다 피한 후 공격하는 게 무슨 UFC 격투기 선수 같아. 자동차만한 무게의 동물이 시내버스만한 동물을 어떻게 이기겠어. 저 코뿔소 어젯밤에 동기부여 영상 보고 잤나 보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코끼리에게 저 정도 싸움이 가능한 동물은 코뿔소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 코끼리가 아니라면 저 코뿔소의 공격을 어떤 동물이 버텨낼 수 있겠어. 코끼리의 싸움 방식을 보면 코뿔소와의 싸움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져. 만약 코끼리의 상아가 조금만 더 길고 날카로웠다면 코뿔소는 저렇게 뛰어서 도망가지 못했을지도 몰랐꿀. 얼룩말 한 마리가 치택에 둘러싸여 있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새끼 얼룩말 한 마리가 이미 치타 한 마리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미 얼룩말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치타는 새끼 얼룩말을 놔줄 생각이 없어. 어미 얼룩말은 치타를 어떻게든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어. 바로 그 순간 얼룩말이 치타의 등을 깨문 뒤 뒷발차기를 마구 날려. 당황한 치타는 도망가. 아까 어미 얼룩말의 공격에 밟혀서인지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어.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거야. 현존하는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는 순식간에 날아올라 새끼 얼룩말을 마저 사냥해. 어미 얼룩말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 다리까지 부러진 상태라면 지금 도망가도 얼마 못 가 맹수들의 타깃이 되고 말거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얼룩말이나 치타의 무늬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멋있다는 거야. 바로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사자는 새끼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아채 새끼 얼룩말은 목을 물린 채 끌려가고 있었어. 바로 그때 어미 얼룩말이 달려와 자신의 새끼와 사자를 떼어내며, 실제로 얼룩말은 일반 말보다 공격성이 강해. 야생성도 강해서 길들이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다른 말은 타고 다녀도 얼룩말은 타지 못하는 거야. 실제로 화난 얼룩말의 이빨에는 사람의 살도 떨어져 나간다고 해. 뒷발차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한 번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을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 성격이 얼마나 까칠하냐면 이 영상 한번 봐봐. 얼룩말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가서 영양의 새끼를 뒷발차기로 날려버려. 영양은 놀라서 뿔로 얼룩말을 위협해. 뒷발차기에 맞은 영양은 겨우 일어나서 도망치고 있어. 얼룩말들은 집요하게 새끼를 노리며 발로 밟으려 해. 영양은 그런 얼룩말들을 막을 수 없어. 결국 한 얼룩말이 영양 새끼를 마구 밟아버려. 안 되겠다. 악어가 얼룩말 잡아먹는 영상 보러 가야겠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룩말이 싫어졌다고 말했어. 얼룩말이 새끼 영양을 밟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내 추측으로는 영역 보호거나 스트레스 및 흥분 상태였을 확률이 높아 보여.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건 얼룩말이라서 가능한 거야. 꿀. 밟힌 영양이 불쌍한 꿀꿀이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꿀. 뱀 한 마리가 도로 위에 있어. 고양이는 호기심을 갖고 뱀에게 다가가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뱀의 머리를 공격해. 실제로 고양이는 굉장히 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은 절대 저 고양이를 이길 수 없다고 해. 고양이는 뱀의 머리를 톡 친 뒤 입으로 머리를 물고 달려가. 내가 한마디 하는데 고양이는 과소평가된 포식자 중 하나일 거야. 맞아. 실제로 고양이들은 뱀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그게 녀석들의 본능이거든. 그런데 이 고양이는 상대를 조금 잘못 건드렸어. 고양이가 뱀을 마구 공격해. 잠시 후 놀라운 일이 펼쳐져. 뱀의 독에 물려서인지 고양이는 감염된 듯 거품을 물기 시작해. 정확히 말하면 뱀에게 고양이가 물린 게 아니라고 해. 고양이가 뱀을 물었을 때 뱀의 독을 고양이가 삼키게 된 거야. 그래서 고양이는 독에 감염된 것처럼 반응을 보였던 거지. 확실한 건 고양이가 뱀을 잘못 건드렸다는 거야. 킹코브라나 아나콘다들이 사냥감을 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쌍한 희생자들이 무방비하다고 느낍니다. 하자를 응원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지금부터 9가지 순간을 함께 보시죠. 여기 작은 공간 구석에 닭 한 마리가 몰려 있어. 상대는 무려 코브라 3마리야. 코브라들이 돌아가면서 닭을 공격해. 하지만 닭도 쉽게 물러나지 않아. 코브라가 머리를 들이밀면 날카로운 부리로 쪼고 또 다른 코브라가 옆에서 덤벼들면 순식간에 피하고 방역해. 그런데 이 닭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따로 있어. 알고 보니까 닭 뒤에 병아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야. 코브라들은 사실 병아리들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엄마 닭이 절대 아이들을 내어줄 수 없으니까 목숨 걸고 방어에 나선 거야. 이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새끼들을 지키려는 모성애가 멋져. 너 장난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여기 뱀과 싸우는 또 다른 약자가 있어. 이번엔 동물도 아닌 무려 곤충인 사마귀야. 뱀이 먼저 공격을 시도하는데 사마귀가 날쌔게 피하고는 재빠르게 뱀의 등을 잡아 뱀의 목과 허리 사이에 딱 달라붙어서 물어뜯기 시작해. 뱀이 몸부림을 치고 요동치는데도 사마귀가 절대 놓질 않아. 조금씩 파먹히는 뱀은 고통스러워서 몸을 휘감아 사마귀를 조르려고 시도해. 뱀의 조르기 기술에 사마귀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어. 서로 조르고 물고 쉽게 벗어나지 못해. 방금은 단순히 운이었을까? 여기 사마귀를 먹으려는 도마뱀이 있어. 처음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먼저 도마뱀이 공격을 해. 하지만 사마귀가 순식간에 피하더니 앞다리로 도마뱀의 입을 고정시켜. 그 순간 도마뱀의 턱 밑이 뜯겨나가. 턱에 피가 나고 거의 턱의 일부분이 비어있어. 사마귀 턱 힘이 얼마나 강한 거야? 맞아. 결국 이 도마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방역도 제대로 못하고 사마귀의 식사가 돼버려. 사마귀가 이렇게 강한 포식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 여기 사마귀가 뱀 먹방 중이야. 이번 뱀도 몸통이 뜯겨 피부가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야. 뱀이 고통스러워서 몸을 휘어 사마귀를 조르려 해. 하지만 이번 뱀은 사마귀의 부상조차 입히지 못해. 이미 사마귀가
단단히 물고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보여. 뱀과 사마귀의 생존 싸움은 늘 예측 불가인 듯해. 작지만 사마귀는 역시 곤충의 왕이야. 어두운 밤 사막 두 생명이 대치해. 캥거루 쥐와 뱀이 그 주인공이야. 캥거루 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주변 모래 속에 뱀이 숨어 있어. 뱀은 숨죽여 캥거루 쥐를 잡아먹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캥거루 쥐는 이미 알고 있어. 느낌이 이상했는지 뒤돌아서 뱀 얼굴에 모래를 확 뿌려버려. 30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모래가 뱀 얼굴에 정확히 맞아. 뱀이 놀라. 밥 먹으려다 돌 씹은 느낌이겠다. 여기 어떤 동물이 뱀에게 조르기를 당하고 있어. 바로 아기 토끼야. 뱀이 꽉 감고 놓아주지 않는데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엄마 토끼가 뛰어와서 뱀을 공격해. 깜짝 놀란 뱀은 조르기를 풀고 그 사이 다행히 한 아기 토끼가 탈출에 성공해. 처음에 엄마는 다른 아이들을 확인해. 하지만 다른 아기 토끼들은 이미 죽어 있어. 이에 공격을 퍼부어. 뱀 입장에서는 먹이를 먹는 것 뿐이지만 엄마 토끼의 분노가 이해돼. 이번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야. 어느 창고 안 상자에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어디선가 코브라가 슬금슬금 다가와. 고양이가 눈치채고 일어나 바로 냥냥 펀치를 날려. 코브라는 여러 번 고양이를 공격하려고 시도해. 하지만 고양이가 민첩하게 피하고 펀치를 날려. 결국 코브라가 버티다 못해 뒤로 물러나더니 36개 출행랑을 치고 말아. 고양이 반응 속도가 경이로운 수준인데. 이번에는 풀밭 한가운데서 만났어. 하얀 고양이가 뱀에 꼬인 뱀에 다가가. 이번엔 고양이가 뱀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 뱀이 눈치를 보며 혀를 낼름거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고양이를 기습해. 하지만 고양이가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피해. 여기서 놀라운 점은 고양이는 단순히 피한 게 아니야. 느리게 보면 뒤로 점프를 하면서 뱀의 얼굴에 냥냥 펀치를 제대로 꽂아버려. 와, 느리게 보기 전까진 알지도 못했어. 너 코브라의 천적이 뭔지 알아? 바로 몽구스라는 동물이야. 여기는 어떤 사람 집 앞 잔디인데 멀리서 몽구스와 킹코브라가 싸우고 있어. 코브라가 몇 번이나 공격해보지만 몽구스는 다 피해. 계속 코브라의 뒤를 호시탐탐 노리더니 결국 한순간에 코브라 머리를 낚아채. 그렇게 몇 번 머리가 물리고 결국 몽구스에 잡혀 죽고 말아. 몽구스가 정말 뱀 천적인 게 다시 한번 입증된 순간이야. 몽구스는 고양이 아목 몽구스과에 속하는 동물이야. 이름은 족제비랑 비슷하지만 사실 고양이랑 더 가까운 친척이지. 몸길이 20에서 50cm, 꼬리 길이 15에서 40cm 정도로 크기는 제각각이야. 제일 큰 흰고리 몽구스는 몸무게가 5kg이 넘기도 해. 주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살고 초원, 열대우림, 강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이런 몽구스는 코브라 같은 독사랑 싸우는 걸로 유명해. 사람도 무서워하는 독사를 상대하는 몇 가지 비결이 있긴 하지. 고양이과 답게 빠른 반사신경과 민첩성이 그 첫 번째야. 거기에 몽구스는 독에 대한 내성이 있어. 몽구스는 체내에 있는 특별한 아세틸콜린 수용체 덕분에 신경독이 잘 안 먹히는 거야. 하지만 완전한 면역은 아니야. 출혈독에는 효과가 없어서 뱀에 물려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 독이 없는 뱀은 물려도 강아지보다 안 아프겠다. 조그마한 뱀은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몽구스가 뱀만 먹는 건 아니야. 몽구스는 잡식성인데 곤충, 작은 동물, 새알을 주로 먹고 뱀 사냥은 진짜 마지막 수단이야.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이 몽구스를 독사 퇴치용으로 풀어놓은 적이 많아.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독사 반시뱀을 없애려고 몽구스를 들여왔었어.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 뱀은 안 잡고 멸종위기 동물만 마구 잡아먹었기 때문이야. 결국 몽구스는 최악의 외래종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지. 2024년엔 일본 아마미 군도에서 몽구스를 완전히 박멸했을 정도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연을 건드리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야.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영상이야. 이번에도 몽구스와 킹코브라가 대치하고 있어. 처음에는 코브라가 우아하게 방역하나 싶었는데 결국 코브라가 먼저 도망가. 다시 모래 위에서 싸우나 싶더니 이내 코브라가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 몽구스와 킹코브라가 또 만났어. 이번엔 코브라도 쉽게 밀리지 않아.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위협하는데 몽구스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틈을 노려. 이전 코브라보단 용맹했지만 지쳤는지 풀숲으로 도망쳐버려. 시멘트로 막힌 공간에서 거대한 코브라 한 마리가 있어. 노란 몽구스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 싸움은 일어났어. 코브라가 벽에 붙어서 대치하고 최후의 한 방을 날려. 몽구스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며 피해 도망가. 이번 코브라는 크고 무섭긴 했어. 그럼 몽구스보다 강한 존재가 있을까?
여기 호주에서 어느 노인이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길 앞에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갈색뱀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그 순간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발로 뱀을 툭 차버려. 뱀이 놀라서 위협하지만 노인은 다시 한번 뱀의 얼굴을 차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뱀은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 저 노인 앞에선 독사도 그냥 지렁이일 뿐이었어. 너 세상에서 제일 강한 존재가 뭔지 알아? 바로 엄마야. 여기 깊게 패인 땅에 검은 닭과 병아리들이 몰려있어. 한 뱀이 가까이 다가와 병아리들을 노려. 뱀이 바로 공격하지만 겁이 나도 엄마 닭이 필사적으로 맞서 싸워. 흙을 발로 뿌리기도 하고 부리로 공격도 하면서 뱀을 끝까지 막아내. 여기 한 골프장에 낯선 동물들이 있어. 바로 칠면조 한 마리가 뱀의 머리를 물고 있어. 칠면조는 이 뱀을 절대 놓아주지 않아. 그러다 심지어 다른 칠면조도 등장해서 함께 괴롭히기 시작해. 칠면조들은 장난치듯 뱀을 흔들고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혀. 오히려 뱀이 불쌍해질 정도야. 이번 영상은 좀 이상한 먹방이야. 물 안에 뱀 한 마리가 자기 꼬리를 먹고 있어.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이빨로 몸통을 뜯어 피가 나는 수준이야. 자기 몸통을 먹잇감으로 착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야. 자연 상태에선 드문데 사육 환경에선 가끔 보이는 행동이야. 이런 행동은 주로 포로 상태에서 나타나. 주된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야. 좁은 공간에 갇히거나 너무 뜨겁거나 극도로 배고플 때 뱀은 혼란스러워져서 자기 꼬리를 먹이로 착각할 수 있대. 특히 커다란 뱀은 다른 뱀을 먹기도 해서 자기 꼬리를 다른 뱀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거기에 뱀의 턱 구조도 한몫해. 뱀은 턱이 탄력적이라 몸보다 훨씬 큰 것도 삼킬 수 있어. 이게 자기 꼬리도 쉽게 삼키게 만드는 거야. 여담인데 이런 뱀의 모습은 우로보로스라는 설화도 생기게 했어.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을 상징으로 쓰는 건데 이건 실제 행동이랑 상관은 없어. 뱀이 탈피를 하고 새로운 삶을 갖는 모습에 인간들이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나타난 상징이야. 어쨌든 뱀이 자기 꼬리를 먹는 건 단순히 이상한 행동이 아니야. 스트레스나 환경, 그리고 뱀의 본능까지 얽힌 복잡한 현상이라는 거지. 세상에 약한 동물은 없어. 야생에서 그 어떤 동물도 얕봐선 안 돼. 순식간에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거든. 때로는 사마귀가 새를 잡아먹는 것처럼 말이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는 동물들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어. 2013년 10월 3일 호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 바로 한 생명체가 자신의 개를 익사시키려 한다는 영상이었어. 여러 마리의 개들이 둘러싸며 마구 지저대고 있어. 그리고 물 안에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한 마리 서 있어. 바로 캥거루야. 캥거루는 개들에게 쫓기다 물속으로 들어왔어. 너 캥거루가 왜 싸움을 할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 바로 상대를 익사시키기 위해서야. 엄밀히 말하면 익사시키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종의 방어술 중 하나야. 사실 물속으로 들어가서 포식자를 떨쳐내는 건 초식동물들의 본능이거든. 그러나 캥거루는 일반 초식동물들과는 달라.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거든. 캥거루는 성체가 될수록 체중이 커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두 발이 아닌 네 발로 걷게 되는데 이때 자세가 마치 푸시업 자세와 동일하다고 해. 항상 푸시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로 인해 압도적인 근육이 붙게 되는 거야. 실제로 호주에서는 캥거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해. 심지어 종종 사냥개들이 목이 졸려서 죽은 사체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캥거루에게 역관광을 당해서라고 해. 그렇게 저 개도 캥거루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 캥거루가 엄청난 완력으로 개를 물속으로 집어넣어. 개는 발악하며 나오려 하지만 캥거루의 힘에 대응할 수 없었어. 대체 주인은 왜 찍고만 있는 거야? 저 새, 아니 저 사람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어. 맞아. 실제로 이 영상이 올라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주인을 비판했어. 애초에 캥거루에게 다가가지 않게 막았더라면 저 개도 캥거루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더 놀라운 건 이 캥거루가 호주에서 호주 국민보다 1.8배나 많이 살고 있다는 거야. 유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성질이 매우 사납고 힘도 세서 만약 호주에 갈 일이 있다면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모습을 하고 널 물속으로 끌어당길지도 모르거든.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만 봐도 너무 무섭지 않아? 저 발차기에 사람이 잘못 맞으면 그대로 갈비뼈 다 부서지는 거야. 참 세상 좋다. 방구석에 누워서 캥거루 싸우는 것도 보고. 맞아. 특히 발차기 할 때
꼬리로 몸을 지탱하는 게 너무 신기해. 잠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잖아. 수많은 하이에나 무리가 암사자 한 마리를 상대로 달려들고 있어. 하이에나들은 강력한 턱힘으로 암사자를 물어뜯으려 해. 실제로 하이에나는 아프리카에서 사자 다음으로 큰 대형 육식동물이야. 저렇게 떼로 달려들면 아무리 사자라도 당하고만 있어야 돼. 그렇게 사자가 하이에나 무리에 완전히 파묻힌 그 순간 다른 암사자가 달려와 하이에나 한 마리를 제압해. 곧이어 수많은 암사자 무리가 달려와 하이에나들을 쫓아내버려. 하이에나와 마찬가지로 사자들도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무리를 조심해야 돼. 백업올 준비가 되어 있거든. 강력한 힘과 크기로 이미 압도적인데 무리까지 지어다니잖아. 괜히 백수의 왕으로 불리는 게 아니야. 더 놀라운 건 이 사자들 중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 숫사자들이 종종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떠돌이 숫사자들이 사냥 실력이 매우 뛰어나 무리를 지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의 능력으로 먹이를 구해야 하거든. 이 영상 한번 봐봐. 2022년 6월 26일 로버트 존이란 남자가 촬영한 영상이야. 숫사자 한 마리를 가운데 두고 하이에나 수십 마리가 둘러싸고 있어. 숫사자는 당황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 하이에나들은 보통 맹수들에게 공격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렇게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자조차도 그들의 먹이가 되기도 해. 심지어 그들의 수는 30마리 이상은 되어 보여. 숫사자는 어떻게든 경계하며 하이에나들을 쳐다봐. 사자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하이에나들의 행동을 지켜봐. 하이에나들은 끝까지 따라가며 숫사자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손쉽게 사자를 사냥할 수 있거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자가 순식간에 하이에나 한 마리를 잡아채 목덜미를 물어버려. 당황한 하이에나들은 떼거지로 덤벼보지만 그의 강함 앞에선 함부로 덤비지 못했어. 저렇게 떠돌이 사자는 엄청난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하이에나들은 바로 코앞에서 가족을 잃은 거야. 배가 고팠던 숫사자는 방금 공격한 하이에나를 먹기 시작해. 등을 보이는 그 순간 하이에나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자를 공격하려 해. 그러나 사자의 반격으로 하이에나 한 마리가 또다시 제압돼. 하이에나들은 제대로 된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떠돌이 사자에게 당하고 말아. 사자의 강함을 눈앞에서 지켜본 하이에나들은 더 이상 그에게 덤빌 수 없었어. 바로 앞에서 가족이 잡아먹히고 있어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덤비지 못해. 결국 하이에나들은 상처만 남은 채 숫사자를 돌려보내고 말아. 하이에나 30마리가 있는데 등을 돌리고 그중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니 저게 동물의 왕인 거야? 맞아. 육식 포유류 중 가장 높은 저장력을 가진 하이에나들 30마리 앞에서 저렇게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 정말 용감하고 강력해. 사냥을 마친 뒤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는 것도 마치 보스처럼 느껴져. 2010년 12월 14일 한 남자가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은 순간 옆에 있던 악어가 어부의 물고기를 먹으려고 다가와. 남자는 무서운 표정으로 악어와 물고기를 지켜보고 있어. 물고기는 낚싯줄에 걸린 채 꿈틀거리고 있어. 바로 그 순간 악어가 곧바로 물고기의 목을 물어. 그런데 놀랍게도 악어가 몸을 부르르 떨며 온 신경이 마비가 돼버려. 알고 보니 남자가 잡은 저 물고기가 다름 아닌 전기 뱀장어였던 거야. 악어는 온몸이 마비된 채 몸이 굳어버려. 실제로 전기 뱀장어는 최대 859V의 전압과 3.2A의 전류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현지인들은 잠재우는 자, 죽음을 부르는 자라고 부르기도 해. 실제로 사람이 이 전기 뱀장어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존재한다고 해. 그럼 저 악어가 남자를 살려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영상 한번 봐봐. 2011년 4월 9일 보츠와나의 초배강에서 어미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고 있어. 사람들은 거대한 코끼리들의 모습을 보며 촬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코끼리의 코를 강력하게 물어. 코끼리는 물속으로 끌려갔다 순식간에 악어를 떨쳐내고 다시 나와. 잠깐이었지만 코 힘으로 악어를 끌어당기는 거 봤어? 악어의 턱 힘도 굉장히 강력해. 절대 쉽게 코를 놔주지 않아. 코끼리가 앞발로 악어를 밟기 전까진 말이야. 실제로 악어가 코끼리들을 잘 공격하진 않아. 그러나 종종 저렇게 코끼리들이 물을 마실 때 악어들이 뱀인 줄 알고 코를 무는 경우가 존재해. 그때 코끼리들의 코가 잘려 죽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해. 실제로 저 악어도 코끼리 크기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악어라는 걸 알 수 있어. 만약 물린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가 아니라 아기 코끼리였다면 절대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다른 동물들은 악어한테 도망가려고 물에서 빠져나오는데 코끼리는 더 깊이 뛰어들어가 버리네. 쩐다. 맞아. 악어도 사실 코끼리인 줄 모르고 물었을 거야. 아프리카 모든 생물은 이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하거든. 코끼리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이 규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 좀 봐봐. 2019년 8월 4일 나미비아의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이야. 사자 2마리가 웬 작은 생명체를 쫓아가고 있어. 그 생명체는 사자들에게 쫄지 않고 맞서 싸워. 바로 벌꿀오솔이야. 곧바로 옆에 있던 숫사자에게 달려들고 암사자들에게 위협해. 혼자인 상황에서도 맞서 싸우는 조 용기가 진짜 대단해. 실제로 벌꿀오솔이는 기네스북의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동물로 선정되어 있어. 덩치가 작고 귀여워 보이는데 굉장히 사납고 난폭해. 결국 벌꿀오솔이는 사자들을 끝까지 위협한 뒤 자리를 유유히 떠나. 사자들은 당황해서 벌꿀오솔이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아. 제가 동물의 왕인가? 실제로 벌꿀오솔이는 동물계의 깡패라고 불릴 만큼 시비를 걸고 다녀. 사자들은 물론이고 하이나들한테도 막 덤벼대. 거기다 체급 대비 근력이 포유류 중 가장 뛰어나. 고양이과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순발력과 민첩성, 근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보다 더 큰 동물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보다 큰 맹수인 하이에나, 사자한테도 덤비는 거야. 물론 덤비다 죽는 경우도 많아. 그러나 벌꿀오솔이는 절대 쫄지 않아. 원래 침 뱉는 형들보다 침 흘리는 형이 훨씬 무서운 법이지. 그래도 분조장 대부분은 거의 약자 대상으로만 일어나는데 사자한테도 노밖으로 덤비는 거 보면 벌꿀오솔이가 진정한 분조장인 것 같아. 꿀. 종종 이 벌꿀오솔의 용기를 좀 배우고 싶어. 물론 가끔 사슴한테 당하기도 하지만 말이야. 이 영상은 무려 2200만 회를 달성한 독수리 영상이야. 호주 시드니 야생공원에서 독수리와 긴 새 한 마리가 마주해. 독수리가 먹이를 먹다 앞에 있는 새를 바라봐. 바로 그때 새가 독수리 먹이에 관심을 보여. 독수리는 다시 먹이를 문 뒤 녀석을 지켜봐. 그리고 고기를 다시 발 앞으로 가져다 놔. 새가 고기를 다시 먹으려 하자 독수리는 순식간에 발로 새의 부리를 낚아채. 독수리는 더 큰 먹이를 위해 자신의 고기를 미끼로 사용할 줄 아는 거야. 하필 중요한 순간에 카메라가 흔들려서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카메라맨이 공격당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놀라서 카메라에 흔들린 것뿐이야. 독수리의 영리함과 순발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꿀. 조만간 독수리 맹금류 영상도 만들어 봐야겠어. 2024년 8월 12일 숲 앞에 거대한 들소 2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 사람들은 들소를 보며 감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사냥 본능이 깨어난 핏불 테리어 한 마리가 들소를 향해 뛰어가. 사람들은 소리치며 말려. 들소는 다가오는 핏불을 머리로 받아쳐 날려버려. 핏불은 앞으로 몇 바퀴 구른 뒤 곧바로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 애초에 저 덩치의 들소에게 덤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길이 최대 3.5m에 1톤이 넘는 거구도 있거든. 질주하는 들소에 부딪히면 그 어떤 생명체도 멀쩡할 수 없을 거야. 그게 아무리 미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견종 핏불 테리어여도 말이야. 실제로 핏불 테리어는 투견뿐만 아니라 사냥, 고음을 상대할 목적으로도 교배가 된 종이야. 그러나 1대1로 저 들소한테는 안 되지. 2020년 4월 24일 7마리의 동네 개들이 모여 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어. 그 가운데 있는 건 다름 아닌 도마뱀이었어. 바로 그 순간 도마뱀이 바로 옆에 있는 개를 노려봐. 엄청난 속도로 개에게 달려들어. 개들은 놀라며 모두 격렬하게 짖기 시작해. 도마뱀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면 곧바로 물어제껴. 7마리를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어. 개들은 공격적인 도마뱀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있어. 짖는 게 왜 이렇게 휴게소 강아지 인형 같냐? 처음 물린 개는 저 멀리 떨어져서 소심하게 짖고 있어. 도마뱀한테 물린 곳이 아프긴 한가 봐. 실제로 일부 도마뱀들은 독을 가지고 있어서 강아지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거든. 강아지들은 도마뱀을 향해 마구 짖어대. 그러나 도마뱀은 절대 쫄지 않아. 다가오는 강아지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 너무 시끄러워서 5분만 더 짖으면 도마뱀 귀가 먹을지도 몰라. 맞아. 강아지들이 하도 짖어대서 도마뱀 귀가 아팠을 거야. 이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도마뱀의 용감한 마음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어. 혹시
고양이 키우는 꿀꿀이들 있나요? 만약 우리 고양이가 마당에서 저렇게 뱀과 마주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2013년 5월 29일 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에 뱀과 마주해. 고양이는 뱀을 툭툭 건드려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고양이 물리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뱀이 공격하려고 튀어오르자 엄청난 반응 속도로 피한 뒤 앞발로 잽을 한 대 때려. 실제로 고양이나 족제비 같은 동물들은 순발력이 워낙 좋아서 뱀의 공격을 이렇게 보고 피할 수 있어. 보면 볼수록 고양이 반응 속도가 놀라운 것 같아. 냥냥 펀치. 포식자들이 사냥감을 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쌍한 희생자들이 무방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포식자들이 자신들의 먹이에게 당하는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약자를 응원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지금부터 9가지 순간을 함께 보시죠. 죽은 범고래 뱃속에서 북극곰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바다와 육지의 두 최강자가 실제로 맞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 물론 공식적인 학계 보고는 아직 부족하지만 캐나다 북쪽 섬등지에서 바다를 건너는 대형 사슴이나 술록이 범고래에게 사냥당하는 사례가 있는 걸 보면 바닷속에서 북극곰이 범고래 무리의 표적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 사실 범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최상위 포식자로 상어부터 바다사자, 심지어 3m 넘는 바다악어까지 잡아먹은 기록도 있을 정도야. 거대한 덩치에 지능까지 높아서 무리를 지어 협공을 벌이고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사냥을 펼치는 모습이 자주 포착돼. 외모만 보면 귀엽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이빨과 치악력으로 웬만한 동물은 단숨에 제압해버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거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일부 음모론자들은 바다에 또 다른 인류가 존재한다는 음모도 존재해. 반면 북극곰은 육상 포식자 중 최강급으로 꼽혀. 현존하는 곰 중에서 가장 큰 종이고 거대한 바다코끼리조차 북극곰을 보면 뒷걸음질 칠 정도라잖아. 게다가 몇 시간씩 바다를 헤엄치며 수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지구력도 엄청나서 얼음 위만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위협적이야. 그런데 하필 극지방의 바다에서 범고래와 북극곰이 마주친다면 누가 이길까? 대개는 범고래가 우세하다고 봐. 물속에서 펼쳐지는 싸움이라면 범고래의 속도와 무리 전략, 압도적인 크기를 북극곰이 이겨내기 쉽지 않거든. 반대로 육지나 두터운 얼음판 위라면 북극곰이 압도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겠지만 범고래가 굳이 얼음 위로 기어오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대결 구도가 성사되긴 어렵지. 결국 북극곰이 자신의 영역에서 바다로 뛰어든 순간 머리 좋은 범고래 무리가 협공을 해버리면 역광광은 순식간이야.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며 사람들은 역광광 당하는 맹수의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끼곤 해. 사자가 하마에게 물려가거나 표범이 콧불소에 치이는 장면처럼 강자끼리 충돌해 한쪽이 되려 당하는 장면은 보기 드문 만큼 더 화제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범고래가 실제로 북극곰까지 사냥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여. 북극곰 역시 육지와 빙판에서 무적에 가깝지만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니까. 어쨌든 죽은 범고래 뱃속에서 북극곰이 발견됐다는 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극지방 생태계의 치열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 범고래를 보고 있으면 딱 바다의 인간들 같아. 꿀. 사자 한 마리가 광활한 초원 위에서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 영상 속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데 갑자기 사자가 쏜살같이 뛰어 카메라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속도였어. 그런데 사자가 쫓고 있는 상대가 다름 아닌 치타라는 사실에 더 놀랐지. 보통 치타는 육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알려져서 초원을 가로지르는 사냥 장면 하면 치타를 떠올리잖아. 그런데 이 영상에서 치타는 도망치는 입장이야. 치타도 필사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듯 보였지만 사자는 마치 오랜 시간 치타의 동선을 계산해둔 것처럼 날렵한 움직임으로 추격해 순식간에 치타의 옆구리에 달라붙더니 단번에 목덜미를 물어 제압하고 말더라. 영상으로 봐도 정말 충격적이었어.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사자는 초식동물만 사냥한다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육식동물인 치타조차 사자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 사자들의 크기가 워낙 크고 엄청 빠르다는 걸 다시금 실감하게 돼.
결국 치타는 날렵한 동작도 소용없었는지 목이 물린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영상이 끝났어. 야생에서는 육식동물이라도 절대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이 이 장면 하나로 충분히 증명되는 듯했어. 사자 앞에서는 누구든, 심지어 치타처럼 속도로 유명한 맹수도 방심하는 순간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워. 오늘의 교훈 달리는 동안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중국의 한 농장에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돼. 당나귀 한 마리와 정체 모를 동물이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 동물은 다름 아닌 하이에나였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육식 포식자로 사자 다음으로 무섭다고 알려진 하이에나가 왜 당나귀 앞에서 머뭇거릴까 싶었는데 그 순간 당나귀가 냅다 하이에나의 머리를 물어버리는 거야. 하이에나는 고통스러워하며 괴성을 지르는데 평소라면 치악력으로도 유명한 이 하이에나가 꼼짝을 못하고 당황해버렸지. 사실 당나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얌전한 초식동물이 아니잖아. 성격이 워낙 까칠하고 한번 싸우겠다 마음 먹으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 동물이거든. 영상 속 하이에나는 결국 깨갱거리며 당나귀에게 물린 채 버둥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럴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대. 어쩌면 누가 날 당나귀라고 부르면 그건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나귀의 용기와 호전성은 상상 이상이었어. 그런데 중국의 농장에 하이에나 당나귀가 어떻게 같이 있는 거야?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난 널 물지 않을 건데. 너가 실려갈 거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들어본 적 있지. 그런데 과연 이번 영상에서는 어떨까? 거대한 호랑이가 원숭이를 쫓아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 알고 보면 호랑이도 나무를 굉장히 잘 타는 동물이거든. 나무 꼭대기까지 도망친 원숭이는 호랑이의 먹이가 될까봐 벌벌 떨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어. 결국 호랑이가 서서히 가까워지며 원숭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마치 절벽에 매달린 사람처럼 한 팔로 나뭇가지를 붙잡은 원숭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노려보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쳐 순간 식은땀이 났을 거야. 그때 원숭이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나무를 타고 옆으로 이동하자 그 반동에 호랑이가 균형을 잃고 순식간에 나무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버린 호랑이는 한동안 멍하니 숨을 헐떡거리며 위를 바라보더니 마치 내가 떨어진 거 아니야 하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우프게 보였어. 호랑이가 3m 이상 떨어졌지만 다친 건 그의 자존심뿐이었어. 저 원숭이는 너무 말라서 먹을 게 없었다고요? 호랑이가 떨어질 때 원숭이는 위에서 웃고 있었을 거야. 야생에선 육식동물만이 초식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야. 영상을 보면 얼룩말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가서 하테비스트 영양의 새끼를 무자비하게 밟아버려. 놀란 영양 부모가 뿔로 얼룩말을 쫓아내려 애쓰지만 이미 새끼는 얼룩말에게 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어. 다행히 겨우 몸을 일으키며 일어나. 그런데 그 순간 얼룩말들이 다시 떼를 지어 달려들어 뒷발차기를 날려 부모 영양이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해도 역부족이었어. 결국 영양 새끼는 무참히 짓밟혀 쓰러졌고 부모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속수무책으로 새끼를 바라보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 사실 얼룩말은 일반적으로 귀여운 이미지와 달리 성격이 꽤 사납고 이런 식으로 다른 초식동물의 새끼를 공격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해. 그렇다면 이 얼룩말이 저 새끼 영양을 공격한 이유는 뭘까? 주로 영역 다툼이나 풀밭 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낯선 새끼를 위협으로 여기거나 군집 내 긴장 상황에서 공격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자나 하마처럼 자기 무리와 직접 관련 없는 새끼를 제거하는 경우도 많아. 그야말로 본능적 배척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처럼 얼룩말을 쉽게 길들여 타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